스마트 로라의 이전 로라와는 뭔가 다른 감정을 느껴버린다. 지난 수많은 겨울 동안 로라와 결코 친해지지 못했던 나는 스스로 로라를 타고 싶어서 부릉부릉거리는 사람으로 변모한다. 그렇게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로라질은 시즌 오프 없이 자택이 없이 꾸준히 자전거를 타게 만들어주었고 겨울 내내 로라를 타고 또 타게 만들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FTP 바로 밑에 강렬한 템포 강도에서 1시간이 넘도록 쳇바퀴 굴리듯 페달질을 반복하던 중 느끼게 된다. 진득한 고통 속에서 피어오르던 희열을.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겨울 내내 반복한 이 변태 라이딩은 따뜻한 봄이 다가왔음에도 집 밖을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집 안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결국 가장 빨랐던 2014년의 나에게 감히 도전장을 내미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버린다. 어느덧 추정 FTP 값이 132로 오르게 되는데 이게 실전에서 어느 정도의 기량인지 감이 서질 않는다. 그래서 나온 제 파워는요.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다 느닷없이 확인받게 되는 날이 오고 마는데 바로 3월 23일 대전. 올해 첫 장거리 라이딩을 심지어 랜도너스 200K로 시작하게 된다. 생각보다 아주 추운 날이었고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시즌 초에 소화하기엔 매우 강도가 높은 미션이었다. 하지만 이날 난 내 몸을 새롭게 보았다. 자잘한 낙타 등 어필을 잘 오르고 에너지가 충만했다. 시즌 1에 이렇게 몸이 좋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날씨로 인해 실패. 그리고 4월 6일 충주 랜도너스. 대전의 실패를 만회하는 느낌으로 참가했다. 그리고 자전거에 파워미터를 단 첫 라이딩이기도 하다. 이날 200km를 무리 없이 달리고 막판 엄청난 어필을 끌바 없이 올랐으며 이어지는 인터벌의 낙타 등에서도 힘들었지만 몸이 처지지는 않았다. 결과는 완주 성공. 시즌 1에 이렇게 몸이 좋은 적이 없었다. 이날 어마어마한 파워 데이터를 쌓고 왔는데 겨울 내내 로라로 닦인 기초 위에 이렇게 야외 라이딩을 하게 되자 몸이 파워를 쑥쑥 받아주면서 FTP가 매일같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4월 15일 남산. 나름 내 자전거 인생에 의미 있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날이다. 시즌 첫 남산 라이딩인데 기록이 7분 46초. 너무 놀랐다. 나는 항상 시즌 첫 남산을 오면 10분 벽을 깨는 게 목표였기 때문이다. 늘 시즌 첫 남산 때는 항상 무거운 몸을 버둥거리며 폐가 튀어나올 듯이 고통스러운 기억의 반복이었는데 이번에는 적당한 페이스로 올랐는데도 7분대를 기록했다.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정말 놀랐다. 그리고 자신감이 마구마구 생겼다. 비슷한 시기에 남산에 오른 2014년에 나와 1초 차이밖에 안 나면서 올 초에 목표로 세웠던 2014년의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4월 17일 회사분들과 하우곡에 PR 번개를 다녀왔다. 그리고 보란듯이 PR을 찍고 왔다. 4월 28일 북악 아리랑. 시즌 초에는 절대 오르려고 하지 않는 아리랑 코스다.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현재 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인 북악 아리랑 기록이 너무나 궁금해서 한번 슬쩍 다녀와 보게 된다. 가볍게 돌고 오려는 마음이었는데 분명 가벼운 마음은 아니었던 것이 틀림없다. 여하튼 그 결과는 파워가 또다시 말도 못하게 올라서 한 달 전에 세운 이룰 수 없을 걸 뻔히 알면서 세운 희망 파워를 믿을 수 없게도 달성하게 된다. FTP 값이 무려 172를 상회하게 되었다. 뭔가 다 될 것 같았다. 2014년도 능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회도 나가보고 싶어진다.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 한라산에 가기로 마음먹는다. 그리고 2019년 나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때부터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5월 2일 한라산. 첫날부터 겁나 빡세게 달렸다. 그리고 역풍을 질리도록 많이 맞아서 갑자기 자전거에 현타가 온다. 설상가상으로 무릎 고잡빌도 살짝 받는다. PMC 차트를 보면 제주도 라이딩 이후에 현타 곡선을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천백고지 다운이라듯이 하락한다. 의욕까지 상실한 나는 로라만큼은 완전히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급기야 로라를 타는 와중에도 무릎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다. 이후 따릉이와 샤방하기 타면서 페달 X를 깎어 클립 피팅을 손보고 빕의 패드 종류에 따라서 무릎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깨닫고 한 종류만 계속 입게 된다. 정말 세심하고 꾸준히 몸의 상태를 보며 올바른 피팅에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그렇게 난 피팅 라이딩과 샤방 라이딩만 계속한다. 그래서 한창 라이딩 영상을 올릴 시기에 업로드가 뜸했다. 이 차트야말로 내가 눈앞의 결과에 경거망동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 바로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했음을. 그러나 갑자기 몸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내 몸이 좋아지는 걸까? Nope. 실상 첫 어필인 대관령부터 나에게 무리인 상황. 그래서 택시를 타고 대관령을 오른 뒤에 다운힐만 자전거로 하려고 했던 나만의 계획은 이후 라이딩 자체를 전혀 하지 못했고 푹 쉰 이후에도 자출만 종종 하면서 회복 라이딩만 한다. 그리고 호기롭게 신청했던 화천 리버스와 춘천 그랑폰도 모두 참가하고 싶었으나 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지 태풍이 주말마다 오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각각 취소 및 연기가 된다. 이렇게 신의 도움을 받고 9월 12일까지는 꾸준하고 욕심없는 저점 매수 라이딩을 한다. 이제 목표는 오로지 10월 26일 백두대간 그랑폰도 오직 하나에만 집중하면 된다. 남은 기간은 무려 한 달 이상. 푹 쉬고 무릎 낫고 다시 몸 올릴 때까지 여유가 있다. 그렇게 나의 첫 해외여행 라이딩을 대만에서 시작하게 된다. 대만에서 아름다운 풍경, 멋진 사진, 잊지 못할 경험을 하고 왔다. 그리고 무릎 고장 타이틀까지. 그리고 또다시 참가할 날이 올지 몰랐던 올해 마지막 목표 백두대간 그랑폰도에 참석하게 된다.
비록 완주를 하지 못했으나 무릎에 무리 없이 라이딩한 것만으로 유정의 미를 거두었다. 이제 라이딩을 자제하면서 백두대간 데미지를 소화시키던 중 단풍 투어라는 말에 속아 무주 메디오 본도에 참가하게 된다. 단풍이면 즐겁게 하냐 괴롭게 하냐의 문제지. 무한 인터벌을 하고 오두제 풀코스를 오르고 또다시 무릎 고자가 된 걸 확인한다. 일주일 후 동호회 정모 라이딩을 나갔는데 우회전을 하다가 클바링을 하게 된다.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낙차이다. 나는 아직도 우측 코너링이 서툴다. 이렇게 다사다난하게 보낸 1년. 지금 생각해보니 올해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자 기회가 자주 찾아온 해인 것 같다.